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최근에 힘든 구간들이 많았어요. 힘든 구간이 정말 6개월 넘게 지속되는 부분들도 있고, 자, 뭐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리고 삼성, 뭐 최근에 그 상속세 낸다고 해서 떨어지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또 외국인 판다고 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드셨던 만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명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주가가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대응과 매매 기법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삼성전자,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 기업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차트적인 면, 여러 가지 좀 글로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4월에 한 종목 정말 좀 시장 안 좋을 때 드렸는데 이 한일사료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290% 수익이 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시장 안 좋을 때도 수급은 돌아가고 있고 좀 이 시장의 먹거리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한 종목 준비했는데,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려보면 바로 세력 매집주예요. 자, 그래서 이 세력 매집주인데 요 종목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지금 이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등판합니다. 취임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어떤 진짜 메이저 세력이 이 세력들이 다음 정책주를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느냐, 요거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한 1년 동안 올라갈 수 있어요. 몇 배씩 폭등을 합니다. 이런 대선 정책주는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드릴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께 나갔던 종목이 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정말 수익이 많이 났는데 뭐 한일사료 놓치신 분들, 자,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종목 꼭 받아보세요. 이 종목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문자로 이렇게 1번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종목, 자, 요런 세력 매집주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종목이든 그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황, 이 시황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서, 자, 모든 게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업종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종목이에요. 그 다음이 타이밍이고요. 이런 건데, 자,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안 좋아요?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안 좋아요. 그런데 업종 중에 뭐 좋아요? 인플레이션 업종 좋아요. 경기 민감주. 예를 들면 건설, 철강, 뭐 식품, 뭐 이런 경기 민감주들 좋아요. 근데 나머지들 싸그리 안 좋아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시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지금 이제 일주일간 좀 비슷비슷했어요. 계속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압박이 강해지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러시아 최애국 지위를 박탈안을 가결했다. 자, 93개국 찬성으로 인권 이사회 자격 정지했다. 러시아 경제 3월 타격이 매우 크다는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 요게 좀 가속화됐고, 지금 사실 석탄 제재까지 들어가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석탄, 가스, 석유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이제 부족해질 것 같아요. 특히 식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식량주 폭등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좀 시장이 있는데, 자, 요즘 최근에 오늘 일이 나왔던 건데, 자, 실업보험 청구 건수라고 있어요. 실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거예요. 요 돈을 주는 건데, 실업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어떤 거예요? 아, 너 돈 못 버니까 돈 줄게, 요런 거니까 요게 최저다라는 것은, 이 돈 받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은 실제로 실업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고용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용이 늘면 기본적으로 연준 페드라고 하죠. 연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연방준비은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페드 뭐 달러 찍어내는 데 있어요. 달러. 제가 어렵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하나씩 조금씩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 페드에서 여러분들 고용이 늘어야만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어요.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 좀 다르거든요. 이 양적 긴축은 채권을 가지고 이제 이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요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지금까지도 좀 복잡했는데 뭐냐 하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 있냐면, 자, 이제 고용도 좋아졌는데 금리 올려야지 3.5%까지. 요분은 매파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세인트 루이스라고, 이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분은 항상 좀 강하게 말씀하는 그런 분이세요. 자, 그래서 연준에서도 지금 금리 올려야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5월 이후에 6월에 이제 회의가 있는데, 자, 요 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미국도 금리를 좀 강하게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속화되면 요거 잡으려고도 금리 인상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근데 고용이 지금 낮으면, 이거는 고용이 낮으면 이걸 올릴 수가 없다였는데, 고용이 이제 좋아지지 않느냐, 인플레이션도 높아지니까 이거 잡으려면 금리 인상해야 된다. 요 논리가 지금 처음부터,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미국이 연준이 주장해왔던 건데, 그 그림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50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 그러니까 0.5% 올린다, 퍼센트 포인트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0.25씩 올려야 되는데 급하게 올리겠다, 금리 지금 당장 빨리 올려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럽 의사료까지도 지금 6월부터 금리 인상 등 즉각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원래 ECB, 여기는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 유럽 쪽은 기본적으로 아직 시장이 많이 우리나라나 뭐 우리나라, 중국, 뭐 미국처럼 아직 괜찮아지지가 않았어요. 러시아 때문에 더 안 좋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면, 더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중국이래, 이 유럽에서도 정상적 즉각적 조치에 다수 동의한대요. 금리 인상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금리 인상기가 진짜로 눈앞에 다가왔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금리 인상이 이게 마지막 우리 악재로 시장에 작용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드디어, 자, 그래서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대요. 제가 생각해도 이제 더 이상 나올 거는 없어요. 전쟁까지 난마당에 전쟁 나면 또 주가 빠질 거 이미 다 빠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3분기에 본격적으로 반등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빅스텝은 이미 증시에 반영돼서 인플레 정점 통과론도 솔솔. 자, 지금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인플레이션주가 꼭대기까지 가서 이 개인들이 모두 다 탈 때 결국 우량주들이 바닥에서 그때부터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주에 무조건적으로 올라타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예전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이 개인들이 이 우량한 종목에서 돈을 다 빼서 드디어 그 인플레이션주에 지금 식량 폭등했죠. 식량, 뭐 예전에는 뭐 가스 뭐 이랬지만 지금은 식량, 뭐 철강, 뭐 밀, 뭐 지금 이런 쪽으로 수급이 미친 듯이 개인 수급들이 쏠리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진짜 메이저들 우량주 담아요. 자,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요 종목도 좀 받아보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폭등주 또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한일사료 보세요. 292% 이런 거. 자, 그래서 요거 좀 이제 시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일단 그동안의 시황이 좀 안 좋았다는 거 상당히 좀 안 좋았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은 그래도 최근에 좀 수급이 좋았다. 자, 수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외국인이 갑자기 그동안 이렇게 막 모으더니 왜 갑자기 360만 주를 팔았지? 라는 부분. 정말 단타꾼 들어왔나? 그럼 한 번 더 팔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연기금이 어느 정도는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자, 지금 한 달에 어떤 수급을 보면 오늘 360만 주를 팔았지만 한 달 동안 600만 주 이상, 자, 1000만 주 정도 사놓고 300만 주 판 거예요. 그리고 연기금도 지금 100만 주 정도 매수량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급이 조금, 오늘의 수급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좀 단기간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렇지만 지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해요.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이 조선주긴 하나, 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정말 여기 보시면, 그래서 토목공사, 조선해양 부분도 하지만 토목공사, 선박도 하지만 토목공사. 자, 그래서 공사도 한다는 거. 자, 그 중에 근데 이제 매출이 지금 이제 요런 쪽에 이제 조선해양 쪽에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삼성이 증설을 하면 삼성중공업이 요런 데를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어떤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그렇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플랜트 같은 거 이제 수주하거나 할 때 지금 이제 보시면 전 세계 플랜트 시장에서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삼성이 뭔가를 하면 삼성중공업이 건설도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어떤 그런 새로운 재료가 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자, 이제부터는 정말 인프라 건설 요 시기예요. 자, 이 공장 증설을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상황에 실제로 공장 증설을 하는 LG도 있지만 굳이 지금 같은 뭐 원자재가 폭등하고 인력도 구하기 힘들고 갑자기 공사 저 문이 언제 닫을지도 모르고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나가지도 못하는데 LG는 막 공장 건설을 하네 우리는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삼성이에요. 삼성 SDI. 자, 근데 이제 좀 이제 거리두기 풀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구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인프라 건설 예를 들면 지금 전자 쪽에서 자, 삼성 SDI 최대 주주도 전자예요. 전자의 수장 누구예요? 재용이. 전자의 수장 재용이. 그러니까 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데 중공업을 했어? 그럼 SDI가 뭔가 또 건설하면 또 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도 배터리 공장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크게 하나 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 그래서 그런 또 부분이 있을 때 또 삼성중공업이 또 같이 가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좀 상상력이 좀 풍부하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삼성중공업이 진짜 오랫동안 어려웠어요. 감자, 유상증자. 그러면서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돌아서고 있어요. 수주가 이제 좀 차오르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감자 뭐예요? 자, 자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운가? 자, 자본을 튼튼히 하는 게 감자예요. 좀 웃기죠. 자본을 튼튼히 하는 게 어떻게 감자야? 근데 자본 잉여금을 줄이고 자본을 튼튼하게 해요. 근데 요 잉여금을 어떻게 줄였잖아요. 잉여금. 남는 자본 잉여금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요걸 또 유상증자를 통해 메우는 그러니까 자본은 결국 올라가는 요런 효과가 되는 감자 플러스 유상증자. 뭐랑 똑같아요? 대한전선. 감자 플러스 유상증자. 감자 나오고 유상증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패턴들을 가진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눌렸지만 이런 구간들을 좀 뚫어내고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매물대가 진짜 두터워요. 여기까지 좀 천천히 갈 테지만 여기를 오르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자, 굉장히 크게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목표가나 좀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집어드리자면 저는 지금은 워낙에 단가 자체가 팔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구간, 지금 이 구간 얼마예요? 자, 지금 한 7,000원 구간, 7,0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한번 저항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 건데, 자, 제가 볼 때는 새롭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저항하는 거 보고 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미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 분이 있다면 자, 여기서 단기간에 7,000원 구간에서 한번 1차적으로 매도를 한번 해주시고, 자, 이거를 돌파 지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여러분들 매매에 대해서 이 돌파 저항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종목명을 보내주세요. 삼성중공업 종목명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해드린 매매 전략 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매매 자료, 매매 전략 자료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삼성중공업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